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 네, 이 시간의 제목은 물고기를 기르는 숲. 물론 주제는 부식토입니다만은 부식토가 제목입니다만 부제로 물고기를 기르는 숲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민들레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고요. 이렇게 어떤 특정 식물, 앞으로 감자나 뭐 좀 특별한 식물들 몇 가지를 아마 들여다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숲 해설을 인문학적으로 하지만은 기본적인 생태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식물의 그 번식 전략이라든가 디아스포라 전략이라든가 또는 그 방어 전략이라든가 협동 전략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물론 식물뿐이 아니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기본적인 생태계의 흐름 법칙을 파악한 위에 우리가 어떤 그 해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부식토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부식토는 일반적인 학문적 기준으로 볼 때는 동물의 동물이 부패한 것 또는 잎이 부패한 것 이런 부패한 것들이 흙 속에 최소 20% 이상 들어 있어야 되는 그런 흙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흑갈색이죠. 흑갈색의 흙을 우리가 부식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생태계의 세 주인공이 뭡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와 또 분해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분해의 결과로 생겨난 물질입니다. 분해자는 어떤 것을 분해자라고 합니까?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미생물이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버섯도 미생물에 들어가고요. 어쨌든 육안으로 보기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긴 박테리아나 균이나 곰팡이나 다 들어가는 거죠. 미생물이 이렇게 이제 분해 작업을 합니다. 버섯은 그럼 육안으로 보이는데 뭐냐? 좀 예외적인 그것도 균에서 파생된 거니까 그것도 일종의 미생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해의 절대적인 공로자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찰스 다윈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연구한 테마가 바로 이 동물에 관한 겁니다. 이 동물은 지구상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생태계가 움직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찰스 다윈이 표현했을 정도로 정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예, 지렁이입니다. 예. 지렁이가 뭐 그렇게 큰 공헌을 하느냐? 지렁이가 흙을 뒤집으면서 흙을 먹고 배설하면서 흙을 뒤집으면서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분해 작업에 참가하고요. 어쨌든 지렁이가 없으면은 정말 큰일 나는 세상이다.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사람도 무엇을 먹고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 배설물이 일종의 분해 작업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네, 분해 작업, 사람은 분해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해의 규정은요, 유기물을 섭취해서 유기물로 그냥 빼내는 것은 그 분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속하고요. 유기물을 섭취해서 철이나 칼슘 같은 무기물로 생산해내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분해라고 말한다면은 분해는 미생물이나 지렁이 같은 것들에 의해서 분해된다. 정말 중요한 분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해해서 만들어진 흙을 이제
부식토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식토는 정말 중요한 흙이죠. 예, 몇 가지 그 장점을 들어보면요, 그 보수 기능이 있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머금었다가 갈수기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흘려보냄으로써 물고기도 살고요, 다른 생물도 살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러면 그 부식토가 표층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표층을 보호합니다. 만약에 부식토가 없으면은 그 표층의 흙이 그대로 쓸려 내려가서 이제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면은 물고기들이 산란 장소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다시마 같은 것들이 그 포자가 바위에 부착해야 되는데 흙들이 뒤덮어서 부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마 같은 것들이 잎에 흙 입자가 붙어서 호흡하는데 곤란을 주는, 성장에 곤란을 주는 이런 표층을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부식토가 생김으로써 여기는 굉장히 많은 기공이 생겨서, 우리가 지렁이도 물론 기공을 만들지만 이 부식토 자체가 미생물이 활동하는데 굉장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물론 부식토 자체에 엄청난 영양분이 들어있지요. 영양의 보고죠. 영양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영양염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해안가나 강가의 숲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물고기, 동해안에 오징어가 많이 잡혔다, 안 잡혔다, 지금 명태가 사라졌다. 가장 큰 원인을 두는 것이, 일단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수온 아닙니까? 물고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수온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나 강가에 숲이 있음으로써 그 수온은 조절 작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그 해안가나 강가의 숲으로 이제 물고기들이 피신하는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숲의 강가나 해안가의 숲에서 많은 벌레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벌레들을 먹고 사는 아주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식을 하는 곤들메기 같은 것은 그걸 주식을 하고요. 또 산천어, 우리가 잘 아는 산천어는 숲 나무에서 떨어지는 곤충을 먹고 사는 물고기입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하루에 1평방 메타에 12g의 벌레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숲이 물고기를 먹여 살린다, 물고기를 기르는 숲,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또 먹이사슬, 특별한 먹이사슬이 형성됩니다. 맹그로브 잎을 먹고 사는 맹그로브 개, 또 맹그로브 개를 먹고 사는 먹는 사람, 이렇게 먹이사슬도 형성이 되고요. 연안에, 그러니까 나무들이 숲이 우거져 있으면 부식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식토에 의해서 연안가의 영양가가 연안이 의 영양이 굉장히 상태가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사는 숲이 가까운 해안가에서 사는 다시마의 품질이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마가 부식토에서 오는 영양분과 또 철을 잘 흡수해서 이렇게 광합성도 잘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일 품질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합성 하면은 제일 먼저 햇빛, 이산화탄소, 물, 이걸 가지고 잎이 이렇게 생산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철입니다. 우리도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헤모글로빈 철이지 않습니까? 철 성분이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가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좀 비슷한 데가 있나면, 우리도 생명체를 유지하는 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다에 사는 생물도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시마 같은 경우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철이 절대로 필요한데,
그 부식토에서 뭐 어떤 그 강물이나 이런 데 타고 내려온 철은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자 상태의 철은 흡수할 수가 없고요. 유기 물질과 결합한 그런 철 이온을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유기 물질이 뭐냐? 예, 부식토입니다. 예. 그 부식토에 포함된 철 이온을 예를 들면 다시마 같은 것들이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식토의 그 역할은 굉장히 크지요. 한 2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소나무의 수가 뭐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0%에서 23% 정도 전 나무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글로벌 워밍, 그 지구 온난화에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부식토 그 낙엽이 떨어져서 미처 분해가 안 돼서 매년 그렇게 굉장히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의 씨앗이 날아가서 떨어져서 발화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흙을 만나지 못해서. 그것도 소나무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들 보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부식토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았습니다.